긴급재난지원금 2차 나온다.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가 나올까요? 지금 인터넷에 이 그림처럼 현금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올까 말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2차 재난지원금 나올 겁니다. 왜냐고요? 일단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충격이 간 게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안 드러났어요. 이게 1차 재난지원금이 8월 31일까지잖아요. 그때쯤 가면 실물경제의 충격들을 이제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 5월이잖아요. 6월, 7월, 8월 앞으로 넉 달 후인데 자영업자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또 영세 중소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 대유행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하면 갈수록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 어려움에 따라서 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을 30조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죠. 30조. 저는 30조가 됐든 50조가 됐든 여당이 마음 먹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2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가 12조였으니까 2차는 더 클 수도 있고요. 아마 더 클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요. 그만큼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지금 사실 8월 31일 이후에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이 끝나는 시점이 그때쯤 되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 있느냐? 내수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뿌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내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V자 반동으로 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뿌렸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급격하게 살아나려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원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추가 소비가 일어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돈을 뿌렸어야 돼요. 사실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가 8월 31일까지 돈을 쓰라고 주는 게 맞았고요. 또 전 국민 전부 다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주면서 관제 기부를 해라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기는 대체 소비만 일어날 뿐이지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자영업자가 500만에서 700만 가량 되는데 여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으면 여기다 지원을 해줬으면요.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어떤 추가 소비라도 합니다. 게다가 영세 중소기업 추가 소비합니다. 추가 소비하는 곳에다가 돈을 찔러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에게 이렇게 찔러 넣어서 나라 곳간에 대한 낭비도 되는 뿐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인 내수의 진작도 못 가지고 왔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하반기에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일단 국내만 보더라도요. 이태원발 신규 확진자가 지금 수십 명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유흥업소 여기 집합금지 명령 내렸습니다. 이 업체의 종사자들 또 어떻게 합니까? 많습니다. 여기도. 이태원 여기는 굉장히 큰 상권이에요. 자영업자들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리단길까지 상권이 굉장히 커요. 여기 완전히
팍 죽었습니다. 완전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오는 20일부터 등교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학생들 추가 감염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추세예요. 게다가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430여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만 3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0만 명. 그리고 매일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세계보건기구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이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제는 면역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다. 록다운이 해제될 거다. 샷다운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세계 경제 성장률 지금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IMF 세계통화기구가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3%가 아니라 마이너스 3%를 더 추가해야 된다. 7월에는 그렇게 조정을 할 거다. 이런 말까지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6%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떨어지겠죠. 기재부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수도가 위축되고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이 망가지고 그래서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이 굉장히 확대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 말의 뜻은요. 우리 경제가 더더욱 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금융연구원에서 2020년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 상반기에 마이너스 0.7%, 하반기에 마이너스 0.3%, 3%입니다. 그래서 연간 0.5%를 기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수가 핵심이잖아요. 민간 소비 상반기 마이너스 4%, 하반기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질 거다.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2.1%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금융연구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V자 반등이 일어날 거냐? 안 된다. 안 일어난다. 결국은 지금 상반기에 좋지 않은 소비나 고용이나 수출이나 내수나 다 나빠질 거라는 게 저는 제 판단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내수가 나빠지고 소매가 나빠지면 소상공인들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들 어떻게 돼요? 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원금 유예를 했어요. 이자도 유예했어요. 영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원금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자 만기 유예도 해줬어요. 근데 이 원금을 유예를 해준 1년을 유예해주든 2년을 유예해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유예해줘도 워낙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한다. 오히려 있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유예를 해주면 뭐예요? 이게 장사가 안 돼서 디폴트, 만세 부르는 채무 불이행이 만약에 선언이 된다고 쳐요. 그럼 자영업자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지금 직원들을 다 유급 내지는 무급휴직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나빠져서 만세 부르는 상황이 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발 금융위기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그러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660조. 3,660조. 추가 경기 부양책을 지금 민주당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1인당 120달러, 146만 원, 가구당으로 보면 최대 6,000달러, 732만 원에 달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정부에 아주 뭐라고 해요? 협조적인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건국대학교의 최백원 교수님. 이 최백원 교수님은요. 지금 이야기 그대로 하면 이분은 매달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연간 100조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100조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분은
이미 재난지원금을 2차까지가 아니라 3차, 4차에서 계속 연말까지 주자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나라 국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원화가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거예요. 주겠지만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번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라 국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나라 국간을 파악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또 쏟아 부으면요. 지금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컨트롤 타워가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여당이 이야기하면 여당이 하는 대로 지금 다 가고 있고요. 청와대가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가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경제 전문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입니다. 이들이 경제 전문가예요.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냥 그대로 가서 재난지원금을 막 쏟아붓는다. 이거는요. 국가의 재앙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앙으로. 지금 1차 이제 뭐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이제 뿌려지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거의 뿌리고 오늘 내일 뿌리고 있는데 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요. 경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물경제 충격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실물경제 충격이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가 현장의 충격은 더 심각합니다. 주력 산업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전 세계의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라서 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어서 말입니다. 나라의 국간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인들 입맛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면요. 뭐 그리스 닮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베네수엘라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